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육경변증의 분류가 후인들의 방법론이라면 제강의 글도 후인들이 날조한 것이라는 규결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경서 혼란의 원인은 제강에 숨어 있다. 육경 제강의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들이 육경 제강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독서의 혼란이 멈추지 아니하거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냥 제강을 보면은 이렇게 태양주의병, 맥부, 두왕, 강통이와 이건 뭐 생각할 여지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명확하게 자기 주장을 분명히 이것은 이것이라고 얘기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해석은 언해본에 해석은 잘했는데 실질적으로 조문이라든가 밑에 가서 해석해 놓은 거면 엉뚱하게 해석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해석이 다양한 해석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태양지위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태양지위병과 맥부, 두왕, 강통이와는 어떤 관계냐?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조문, 이것은 이른바 태양병 제강이다. 이거는 이제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놓은 말들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직역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소리죠. 태양이 주격조사, 태양이 병이 되면, 자, 태양이 병이 되면 맥부, 두왕, 강통이, 오한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제가 한 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태양이 병이 되면 이 해석에는 태양이라고 하는 명칭에는 우리 인체의 어떤 실체적인 장기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양이 병이 되면 어떤 물체가 병이 됐다는 얘기죠. 그 물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태양은 무엇인가? 태양은 무엇인가? 태양은 앞에 직역대로 해석했을 경우 장기, 우리 몸의 장기에 마땅히 속한다. 이와 같은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해석을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의식에는 태양은 우리의 장기의 일부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장기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병이 걸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에 태양이 장기라고 장기라고 하는 규정을 그러면은 제강에서 고찰해보고 조문에서 규명해봐도 어떠한 태양이 어떤 우리 인체의 장기의 일부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태양은 과연 무엇이냐? 중국 주류 해석들의 그 오류들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규약해보면은 몇 가지 안 돼요. 중무 상한가는 중경서에서 증거를 찾지 않고 소문과 영추에서 들춰냈다. 그 결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육경론 1편에서
경락 육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육경의 소재, 즉 중경서 조문에서 해석하는 것과 소래, 어디서 이 용어가 어원이 유래했다고 하는 거, 유래된 곳, 거기서 해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해석이죠. 이와 같은 해석이 어떠한 거로 나타나냐면은 태양을 주리 영의로 해석을 하고 어떤 경우는 방광경락으로 해석을 한 거죠. 왜 다 근거가 있어요. 심지어는 조문 가운데 주리 영의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정문이 아니라 후세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그걸 구별을 낼 줄 아셔야 돼요. 방광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경의 족태양 방광경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갖다가 끌어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논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태양지병이라고 하는 한 구절에 이와 같은 것들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이것을 연계해서 해석을 했을 경우, 자, 그렇다면은 태양이 병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앞 해석처럼 해석을 하면은 방광경락이 병이 들면, 방광경락에 병이 들면 이렇게도 되고, 주리영의에 병이 들면, 그러니까 주리영의가 병이 되면, 태양표위에 병이 들면, 또는 태양경위에 병이 들면, 이와 같은 해석들이 전부 다 상한론 해석에 나타나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떨 때는 막 이렇게도 해석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도 해석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지나치게 한번 깊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그런가? 그리고 전부 다 이와 같은 개념들에 우리가 다 쇠뇌돼 가지고서 태양지휘병을 해석해 온 거예요. 뭐 짧게는 뭐 수백 년, 길게는 한 1000년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반면에 일본 고반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강의 조문에서 증거를 찾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자, 기릭남에는 태자는 대심이다. 이건 대심이 아니라 태심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나 대나 그 사성 가운데 대는 평성이라 그러면 태는 거성인데 보통 대는 태라고도 읽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책은 원래 태학으로 이렇게 불러도 돼요. 뭐라 그랬냐면은 양기가 표위에서 성한 거다. 이렇게 아까 표위라고 했고 중국 상한가들은 줄이라 그랬잖아요. 줄이 영이 비슷하잖아요. 개념이. 양기가 표위에서 성한 것을 태양이라고 이른다. 이렇게 지위하고 위지하고 그 지자에 따라서 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가 뒤에 있으면은 태양이 주체, 지가 앞에 있으면은 양기 성어 표위가 주체 이렇게 된다 그랬죠. 또 대총경제로 뭐라 그랬냐면은 태양병은 양병이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사람의 해석에 태양병은 모두 제강의 증상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고방가는 태양을 우리 인체의 실질적인 장기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양기병, 양기라든가 양병이 표위에서 성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태양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예. 이 차이가 있죠. 엄격히 차이가 있어요. 자, 태양은 실제의 장기니까 이 밖에 태양에 관한 설은 불황매거라고 하는 하나하나 낱낱이 그 사례를 들을 결의가 없으니까 하나하나 들을 필요가 없다 이 소리죠. 그 뭐냐면 요거로 압축이 돼요. 두 가지로. 어떤 사람은 태양을 기라고 우리 인체의 장기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양을 상이다. 그거는 장기가 아니라 어떠한 상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태양이라 하고 양명이라 하고 소양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이것보다
좋은 경우는 있지만은 이거 맹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피서너 찾아 유지연이야. 모두 다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에 현혹되어 가지고 해석한 것이니 그래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방광경락의 병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발열 초기의 증상으로 보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이게 낫다는 거죠. 육경의 명칭은 일종의 기호이다. 기호. 요즘에 말로 하면 이제 또 뭐 부호 이렇게도 표시도 하죠. 그러니까 기호, 부호는 뭐냐면은 일종의 그 상징이죠. 태양의 명칭은 옛날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자면은 지물, 물건을 가르치는 그 손가락이다. 요거는 그 공손용의 그 백마비마론을 주장했던 공손용의 학설이에요. 공손용이 백마비마론과 지물론과 견백론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논리를 펴냈는데 그거에 대한 그 맹자라든가 장자는 그걸 굉장히 논박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요 견해는 굉장히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그 실체적인 개념, 어떤 그 실체적인 이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실체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이름, 명분으로서 이 실체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오류를 범하는 거죠. 마치 물건을 가르치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이름은.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누군가 자의적으로 가르치는 건데 그 이름을 개념을 잘못 정립해 놓으면은 그것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은 기호, 상징, 가명이다 이거예요. 태양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 가명은 기릭동동이 내린 정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기릭동동의 이 가명의 설에서 찬성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이 기호가 뭐냐? 이게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서양에서 나타난 학문의 일종이에요. 기호학이라고. 요거는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은 여기에 대한 뭐 굉장한 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목할 만하고 이것이 현대에 있어서는 모든 어떤 것들이 기호로서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기호가 뭐냐? 이 태양은 기호인데 부호인데 모호성이라는 거예요. 기호는 모호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호가 만일의 경우 하나의 명사, 사물의 이름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물들, 여러 가지 사물들을 지칭할 수가 없어요. 기호, 모호함, 상징성, 이와 같은 것으로서 다른 많은 사물들을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고 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깊은 내용은 뭐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그 이상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자, 태양이 그러면 가리키는 바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제강의 상이다. 소문 영추의 뜻이 있지 않다. 이거는 글을 쓰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책에서 자기의 책에서 A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A의 개념은 자기가 저술한 책, 심지어는 그 단락에 있는 것이지 이 책 밖에서 이 A라고 하는 개념을 규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글 쓰는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경을 해석하는데 소문과 영추를 차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문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태양은 태양이라고 하는 규정한 제강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지병, 맥부, 발열, 두통, 그게 바로 태양이에요.
이상하게 무슨 뭐 영이 주리니 태양 경병이니 부병이니 이와 같은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 원칙이에요. 내경을 차용한 해석은 근거주의와 멀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주의예요. 예. 우리가 요즘에 근거주의, 우리 한의학의 문제점이 너무나 지나치게 관념적이기 때문에 근거주의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거주의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와 같은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주의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론가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태양주표, 양명주실, 태운주리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이거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과연 태양이 도대체 어떤 물건이 이완돼, 어떤 장기 이완돼 표를 주하냐 말이에요. 이 전제 조건은 이거를 믿고 들어가라는 얘기죠. 이게 근거주의가 아니잖아요. 양명은 주시라고 태음은 주리하느냐. 아니 뭔데 이것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느냐 말이에요. 그냥 이거 경이 나오는 말이니까 무조건 믿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개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문들이 너무나 이와 같은 용어에 노출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반박도 하지 못했고 답도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의심을 해야죠. 의심을. 문제는 뭐냐면은 경락의 이름만 따온 것이 아니라 학설도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문 중에 중경서 조문 가운데 이와 같은 의안들이 일찍이 보이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그것을 주장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육경이 유래한 곳을 알면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또한 마땅하지 않는가.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주장, 태양주표, 양명주실, 태음주리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은 바로 소문을 인용을 해서 소문에 그와 같은 말들이 있으니까 그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니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마땅한 거죠. 그러면 또 그 소문은 도대체 그와 같은 것을 어떤 근거로서 말을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과연 믿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에 또 빠지게 되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태양 주표하면은 태양이 실물이라는 얘기잖아요. 장기라고. 실제하는 장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표를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용어에 익숙해지고 그 용어를 받아들이게 되면 기호, 부호, 상징을 실체적으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본래 중경서는 가명을 필요하지도 않고 이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학설들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저 육경의 의안을 주장하다 보면은 한갓 중경의 본의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해석은 취하지 않는다. 이것은 물론 이제 뭐 제 견해니까. 고방가드는 뭐라 그랬냐면 앞서 말한 양병의 시작이다. 혹은 양기가 표 위에서 성한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양병이 이와 같은 표현이 옳지 못한 이유는 실증과 같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이다. 양기라든가 양병이라는 용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개념 문자가. 이와 같은 해석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양병의 시작이라는 용어보다는 발열지시만 갖지 못하다. 오히려 태양병은 발열의 시작을 발열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제강의 조문에 합당한 표현이에요. 방광경락에 병이 들어서 이렇게 나타난다가 아니라
발열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우리는 태양병이라고 부른다. 명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모두 태양이라는 이름에 집착해가지고서 억지로 해석을 한 것이니 이와 같은 거. 일본 고반가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이와 같은 해석을 취하지 않는다. 참 이상하다. 태양이라는 하나의 이름에 다양한 해석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찌 그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그렇겠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명의 원인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그 허사론, 그 실사론에서 말을 그리는데 말 머리는 귀신과 같고 도깨비 같은데 몸뚱아리는 말과 같으면은 그건 반신반의잖아요. 그게 반신반의를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는 그 잘못 그린 사람한테 잘못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걸 본 사람이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지병이라고 하는 한 구절에 이와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래한 바, 경락에서 유래한 바로 인해서 주장하는 사람은 태양을 실제하는 장기라 해석을 하고 제강의 그 증상에 있는 바로 인해서 해석하는 사람은 그것은 상으로서 여긴다는 거죠. 해석에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겠는가. 모두 가명에 미혹돼 가지고 억지로 해석했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모두 옳지 않다. 그러나 일본 고반가들의 해석이 그래도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체하는 장기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고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해석이 옳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경서가 가지는 큰 뜻은 무엇이냐면은 오로지 증상과 처방이 있고 명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태양이 방광의 병이라든가 경락의 병이라든가 주리영유의 병이라든가 이와 같은 명분으로서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증상 이외의 어떠한 표현도 일단은 배제를 하셔야 돼요. 철두철미하게 이것만 따라가야지 옆에 뭔가 장식이 붙어있는 대로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서에서도 계속 주장했듯이 중경의 학술의 뜻을 둔 사람은 오로지 증상과 처방을 기준으로 하고 명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빠지지 않으면은 중경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멀리 틀리지 않을 거다. 항상 근거에 의해서 하면은 틀려도 많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 있어서 제가 무슨 수로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은 거가 명분과 설득시키면 속일 수는 있어요. 약간은. 그렇지만은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의심하게 돼요. 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실증을 근거로서 설명을 하면은 틀려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이해하고 지적하게 되고 문제점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양명병의 그 위가실은 올바른 표기인가? 아마 대다수 분들은 이거를 뭐 깊이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양명지명 위가실이 이거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우선 다른 제강은 증상으로서 나열했잖아요. 그런데 유독 양명병에는 끊어서 위가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변증의 안이 육경의 6가지에 불과하잖아요. 부류가. 그런데 그 제강의 문체는 어째서 서로 같지 않은가.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위가실이라고 하는 용어에 이 실에 빠지면 이게 일단은 키포인트니까 아, 실증이구나. 아, 사해야겠구나 라고 벌써 승기탕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암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의식의 전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그 실사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경필법에 가지고서 증상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증상을 위가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위가실, 증거 없이 위가실이라고 단정 짓는 거.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위가실이냐 말이에요. 증거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근거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의식의 전도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편견을 가르쳐줘요. 바로. 벌써 단정을 지었잖아요. 이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의 견해일 뿐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나는 이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하는 기본 자세지만은 이렇게 단정 지고 이와 같은 증상은 이거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죠. 처음에는 이와 같은 방법이 공부하는데 쉽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것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위가실은 증상이 아닌 것 같으면서 증상 같기도 하고 병인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병인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리에 비교해서 문을 바꾸면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양명주의병은 서머, 조열, 대변난, 복만이천 이렇게. 이게 합당한 제강의 기준으로 해서 봐서는 이와 같이 글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위가실로 이렇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위가실이라고 이렇게 잘라서 말했는가. 그러면 태양병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태양병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소양병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근데 이와 같은 거는 중경 정문의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실증주의 사고에서 봤을 때는 위배되는 표기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느냐? 양명주실에 꽂혀가지고서 요즘 말하면 이제 뭐 필이 꽂혀가지고서 꽂힌 것이 분명하다. 아, 이 사람은 소문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 글에는. 그렇기 때문에 양명제강을 지은 사람은 찬용 소문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면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 서문을 해석할 때 찬용 소문을 한 사람은 사실은 중경이 아니라 전수되는 과정 중에서 중경서에 손을 댄 후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은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향을 받았잖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양가의 그 관점에서 형성된 육경 변증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나아가 8강 변증이라는 또 다른 굴레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